안녕하세요. 뉴맨 남성의원 김영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보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열심히 좀 더 나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티링 보형물 수술 하고 싶은데 부작용은 없나요? 안전한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물어보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드릴까 합니다. 보형물 수술을 궁금하고 하고 싶은데 안전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는 이런 보형물들, 병원에서 사용하는 실리콘 보형물은 우리나라 식약청의 승인을 받고 의료용 실리콘, 인체용 보형물로 승인받은 그런 전문적인 회사에서 제조하는 제품만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형물 자체가 몸속에서 녹아내리거나 그런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장기적인 심각한 후유증이나 이런 것도 딱히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수술 자체의 부작용은 걱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기는 하죠. 열거할 수도 없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확률은 낮지만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으라면 염증 그리고 미란이 되겠습니다. 염증, 그러니까 균이 들어간 거죠. 붓습니다. 아프고 보형물을 빼야 됩니다. 염증이 발생했는데 보형물 제거를 절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한테 긴급하게 구조하는 수술을 해서 염증기를 빼내면서 경과를 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수술을 했다가 좀 심한 염증이 나면은 빼는 게 맞습니다. 단순히 수술 후에 2주차, 3주차에 조금 뜨끔뜨끔하고 아프고 부어있다 이런 거 염증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염증이 발생을 하면은 좀 식은땀이 날 정도로 굉장히 아픕니다. 심한 경우에는 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전신적으로 좀 오한 증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보형물을 제거하거나 혹은 수술적으로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안을 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먹는 약으로는 잘 낫지 않습니다. 그 다음 미라는 뭐냐면 보형물을 몸 안에 넣었는데 터지는 거예요. 살이 터지면 보형물이 보이겠죠. 빼야 됩니다. 그냥 다시 꼬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잘 안 붙습니다. 빼고 수술을 나중에 다시 해드리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런 부작용이 왜 발생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정말 저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염증이 난 이유는 균이 들어갔을 건데 균이 왜 들어갔는지, 수술 과정에서 들어갔는지, 수술 후에 환자분이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수술 전후로 균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내 몸에서 뭔가의 작용으로 염증이 생겼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수술 후에 염증이 발생해서 균 검사나 그런 거를 해서 균이 나오든 균이 안 나오든 그 균이 왜 나왔는지 균이 왜 안 나왔는지 설명을 정확하게 뾰족하게 설명을 해드리기는 힘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부작용이 나면 즉시 수술한 병원에서 조치를 취해드리고 빠르게 치료를 해드리는 게 중요할 겁니다. 미란도 그러니까 살이 왜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너무 얇게 수술하신 거 아닙니까? 저한테 수술한 담당 의사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저의 피부가 너무 얇아서 그럴까요?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수술 직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보형물이 안착되는 기간 동안에는 성관계나 무리한 큰 힘을 받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권장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수술하고 5일 만에 10일 만에 좀 격한 성관계를 하셨다거나 과음을 해서 퉁퉁 부은 상태에서 살이 일부가 좀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수술한 의사와 환자분의 책임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런 거를 빨리 치료를 해서 해결을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냐고 이제 궁금해 하시겠죠? 적습니다. 2020년 올해를 좀 되돌아보면은 이 염증의 발생 확률은 0.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기라는 게
저 이게 뭐 편집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음부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음부 쪽이 염증이 굉장히 잘 발생합니다. 필러를 하든 보형물을 하든요.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에도 우리 병원에서는 이 염증 관련한 부분, 그러니까 균, 오염 관련한 부분은 대단히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저도 아주 저희 수술실에 일하는 직원분들이 조금 유난히 까탈스럽다고 해석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강조해서 이 염증과 균에 관련한 부분을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주의하도록 하고, 저도 수술 전에 웬만하면 환자분들을 준비를 할 때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직접 챙기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염증이 나는 거는 참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미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일단 살이 터진 경우는 없네요, 올해. 네, 일단 올해는 0%인 것 같아요. 없는데 그렇지 않은 해도 있기는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게, 환자분의 정확한 정보는 의료인으로서 제공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비슷한 예시는 좀 자주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이분도 실제 있는 케이스인데, 옛날에 수술을 했다가 8년 전, 9년 전 어딘가에서 수술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은 염증이나 그런 게 아니라 수술한 부위가 붓질 않았대요. 2달, 3달 치료했는데 붓지를 않아서 뺐대요. 빼고 일단 치료를 하고 몇 달 있다가 재수술을 했는데 또 안 붙었대요. 그래서 빼고 그냥 필러로 살짝 보충을 하고 8년, 9년 그냥 지내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필러가 이제 아무래도 좀 부드러운 재질인데 이분은 좀 자극적인 확대를 원해서 옛날에 2번이나 그래서 다시는 수술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수술이 가능한지, 티링해도 될지, 티링이 가능하다고만 하면 수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셨거든요. 불과 이제 며칠 전 환자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전에 그러셨는데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100% 장담은 못 드리는데 우리 병원의 확률이 이러이러한 확률로 그런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염증이나 미란이 생기는 경우는 있는데, 수술 부위가 터져서 뺀 경우는 일단 최근 1년 사이에는 한 명도 없었긴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2번이나 수술을 했고 내부에 유착도 심하고 재수술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분이니까 그런 점은 좀 감안해서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고 진행을 했습니다. 잘 나으셨어요. 위치도 잘 잡히고 수술은 잘 회복이 되셨습니다. 이런 예가 티링 보형물이 얼마나 좀 안전하게 수술이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궁금증이 풀리는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좀 더 호기심에 충족시키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뉴맨 남성의원 김영렬이었습니다.